기훈이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장으로 초대받습니다. 시즌2의 모든 실패, 모든 죽음은 그를 바꿔놓았죠. 첫 장면은 관입니다. 핑크색 리본으로 포장된 관. 그 속에서 기훈이 눈을 뜹니다. 잠깐, 혹시 시즌2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진심을 담아 말씀드릴게요. 스포일러 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즌2 보실 분들은 이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2, 1. 정배 아저씨 죽었다! 이렇게 이 장면은 기훈의 친구인 정배가 프론트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즌2 마무리에서는 기훈이 진행 요원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상황으로 시즌2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역시 우리의 기훈이 형은 죽지 않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장면은 노란빛이 도는 밀폐된 방, 참가자들이 양쪽으로 나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공 하나씩, 파란 공, 빨간 공, 그리고 그 사이로 기훈이 걸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공, 즉 빨간 팀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어떤 공을 뽑았냐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입니다. 이 표정, 희망도, 분노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얼굴. 처음엔 망연자실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에요. 이건 무너진 신념을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기훈은 시즌2 내내 이 게임을 끝내겠다는 하나의 목표로만 버텨왔어요. 수없이 많은 죽음과 배신, 자신의 동지였던 정배의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자신의 정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배는 죽었고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고 프론트맨은 건재하며 게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훈은 이 순간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시 싸움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될까요? 혹시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까요? 이 장면은 그가 어떤 팀이냐 보다 그가 어떤 존재로 변화했느냐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참가자들이 공을 뽑습니다. 그 중엔 우리에게 익숙한 두 사람, 엄마 금자와 아들 용식. 각각 다른 공을 뽑아요. 이제는 같은 팀도 아니고 심지어 서로를 견제해야 할 수도 있는 상대. 시즌2에서도 둘은 강제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땐 주변 참가자들이 도와줬습니다. 이번엔 금자가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인 기훈과 같은 팀이라지만 금자를 도와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팀을 갈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끈끈했던 인간관계마저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의 진짜 무서움은요, 게임 자체보다 사람을 갈라놓는 방식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팀을 나눈 뒤 펼쳐질 네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먼저 이 장면, 기훈이 들어서던 방의 반대편, 커다란 열쇠 구멍 모양의 문이 등장합니다. 그 옆에는 팀 조끼들이 걸려있고 문 위에는 제한시간 타이머로 예상되는 조그마한 화면이 있죠. 이건 뭘 뜻하냐? 다음 게임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팀별 이동, 도구 활용, 그리고 열쇠라는 게임의 목적지. 이 모든 구조는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전략적 추론과 협업이 필요한 단계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열쇠를 찾는 사람만 살아남는 건가? 아니면 열쇠를 먼저 찾는 팀만 살아남는 건가? 게임의 룰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는 역시 오징어 게임답습니다. 그리고 시즌2 엔딩 크레딧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조명이 어스름한 옛날 간이역 같은 세트장, 그 한복판에 영희와 철수 로봇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다음 단계, 즉 5번째 게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트장 자체가 기차역 컨셉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차놀이로 게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냥 기차놀이로 끝낼 오징어 게임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 순진한 놀이는 이 세계 안에서 살벌한 사망 플래그가 됩니다. 원래 기차놀이는 두 사람이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밑으로 줄지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걸 오징어 게임화하면 영희와 철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 참가자들은 일렬로 줄지어 기차 건널목을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은 노래가 끝나기 전에 건널목을 무사히 통과하라. 그리고 만약 노래가 끝났는데 당신이 아직 건널목 위에 있다?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게임은 단순한 리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앞사람과의 간격을 읽어야 하며 노래의 길이와 타이밍을 분석해야 합니다. 즉, 이건 집단 심리와 판단력, 눈치 게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일부러 속도를 늦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굴 밀어낼까요? 이게 바로 기차놀이라는 순수한 유년의 추억이 극한의 생존 심리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섬 투어 브이로그를 찍던 황준호가 드디어 관찰자를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를 가로막던 박선장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섬을 침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사실 그는 시즌1에서 경찰 신분으로 몰래 게임장에 잠입해 프론트맨, 병정, 관리자들의 생활을 모조리 파악하고 빠져나간 유일한 인물. 즉, 그는 시스템을 바깥에서 본 사람이자 안에서도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시스템 자체에 균열을 내려는 작정이란 뜻이겠죠. 이제 황준호는 무너진 기운을 일으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즌3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또 한 사람이 바로 강노을. 시즌2에서 처음 등장한 그녀는 북에 두고 온 어린 딸을 찾기 위해 놀이공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던 탈북민 출신입니다. 과거 북한군 추격조를 사살하고 탈북했을 만큼 뛰어난 사격 실력과 담력을 갖췄으며 게임에 스카웃되어 진행요원의 위치에서 잔혹한 게임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진행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밀매에 반대하며 탈락자들을 확인 사살하던 그녀는 인간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인물. 이런 그녀가 시즌3 예고편에서 환풍구를 통해 숙소를 빠져나와 기록실에 불을 지르는 모습은 그녀가 주최 측의 내부 질서를 거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해 타인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우리 주인공 기훈이 형이 있죠. 근데 시즌3에서 이 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념이 조각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선 인물 프론트맨이 그 믿음을 부수고 있으니까요. 기훈과 프론트맨 둘은 단순한 주인공과 적이 아닙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없애려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실이라 믿는 사람. 프론트맨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그걸 인정하면 편해져. 그는 이 게임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린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살기 위해 남을 버리는 존재다. 이게 경험에서 나온 냉소입니다. 하지만 기훈은 다릅니다. 우린 변할 수 있어. 서로를 지킬 수 있어. 기훈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잔혹하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기훈이 지켜낸 삶의 철학이죠. 이 대결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충돌입니다. 생존이냐, 연대냐, 불신이냐, 희망이냐, 체념이냐, 변화냐. 그리고 이 충돌의 끝에서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자, 당신이 생각하는 마지막 생존자는 누구인가요? 기훈? 프론트맨?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물? 시즌3는 떡밥의 회수이자 철학의 종착지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해체 선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